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제가 70세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네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남들을 돕는 게 저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함께할 사람도 달라진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왜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과 자유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해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냈죠. 의미 없는 대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임,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관계들에도 시간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볼 때, 발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때, 저녁에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할 때, 이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이 충만한 삶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느냐는 것이더군요. 가벼운 잡담을 나누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싶고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을 때는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다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불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더 집중하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억지로 맞추는 관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건강을 돌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간과 함께 걷는다. 그 느낌입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 시간을 음미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이 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 인간관계는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동료, 이웃, 가족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누군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려고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풍요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정말로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바빠지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는 그런 변화가 서운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한때 머물다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스스로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변하는 것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단순한 것이 좋아지고 솔직한 대화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물론 가끔은 예전처럼 사람들과 북적이며 지내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관계의 양이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관계의 질이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3. 신뢰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았고 사람들의 좋은 면을 먼저 보려 했죠. 믿음이라는 건 서로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손을 내밀면 상대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아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가 결국 나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때 함께 꿈을 꾸던 동업자가 등을 돌릴 때 심지어 가족마저 이유 없이 멀어질 때 그때마다 저는 신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믿기 전에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설렘보다 경계심이 먼저 드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이 불필요하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신뢰를 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현명해진 겁니다. 신뢰는 무작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나눌 때 더욱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남에게 주는 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가 불편한데도 내가 예민한 걸까라며 의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감각을 믿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뜻밖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이웃, 아무 조건 없이 내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저는 여전히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뢰를 주는 일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번 신뢰가 쌓이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제 저는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신뢰란 쉽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보물 같은 것이니까요. 세상이 변했고 그것이 낯설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자란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가끔은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웃이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주었고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며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죠. 그 시절에는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깊었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심지어 바쁘게 먹고 말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모습이 이제는 당연해져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이웃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겠지만 이제는 서로 눈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언제든 손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예전 친구들과 SNS를 통해 다시 연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편리함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화면 너머로 보는 얼굴보다 바로 앞에서 마주보는 사람의 온기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세상의 가치관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정직,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했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성공과 경쟁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잘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해요.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오래된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세상은 변했지만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만큼은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세상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현대사회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제가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맞춰 쫓아가기보다는 저만의 속도로 차분히 걸어가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더 어울리는 삶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제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우리 마음속 따뜻함까지 바뀔 필요는 없으니까요. 5.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식당에 가는 것도, 혼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어색했어요. 마치 혼자라는 사실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죠.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저녁에 책을 펼쳐서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들을 곱씹어보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물론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손자, 손녀가 찾아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고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예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죠.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초대하면 무조건 가야 할 것 같았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가는 곳에만 가고 제가 원할 때만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들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나요? 고독이 너무 쓸쓸하지 않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저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독 속에서 저는 제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늘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인생이 충만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선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고독을 친구처럼 맞이해보세요.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 이제 나는 사람을 가려 만납니다. 한때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했었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참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떤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피합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정적인 말은 전염됩니다.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제 삶에서 최대한 멀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짧고 저는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을 짊어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성격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들은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청중으로 여긴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나는 예전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베푸는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하기는 커녕 다음에도 또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친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반면 이제는 제 삶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진심으로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꾸준히 나를 챙겨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관계를 줄였더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초대받은 모든 자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애써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보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저는 사람을 가려 만납니다. 그것은 외로워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7. 혹시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겪는 걸까? 젊었을 때에 저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좋은 친구, 믿음직한 가족, 성실한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인간관계가 풍성할수록 인생도 충만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시끌벅적한 자리보다는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더 좋아졌어요.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거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만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변화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나이가 들으면서 점점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되고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변화 말입니다. 가끔은 이런 변화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드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너무 변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더 깊고 충만한 삶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 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만 남기고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는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다는 친구,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더 소수의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후배,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는 가족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이쯤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것을요. 어떤 삶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한 방식이라면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점점 더 조용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멋진 선택 아닐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살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의무들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 온 것 아닐까요? 그러니 더 이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입니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나답게 살아봅시다. 편안한 삶, 가벼운 마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한때 저는 삶을 마치 마라톤처럼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넘겨가는 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차원마다 배울 것이 있고 느낄 것이 있으며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좋은 자식이야. 나는 좋은 직장인이야. 그렇게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을 충분히 해냈고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경쟁도 남들의 시선도 사회적 기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단순하고 더 깊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취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꼈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의 따뜻함.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 그 모든 것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깊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충만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고 가정을 돌봐야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진짜 편안한 관계만 유지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사는 대신 천천히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음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은 인생을 더 온전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 장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화려한 성취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이 장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나의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고 차분하게 삶을 음미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우선으로 두세요. 더 단순하고 더 평온한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이 새로운 장이 여러분에게도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남은 인생을 더 온전히 더 충만하게 살아가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무조건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마음이 가는 곳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단순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